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께서 아주 전반적인 부분을 다 요약을 해주셔서 제가 훨씬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자료를 준비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AI 역사가 생각보다는 오래됩니다.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컴퓨터 발명의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사실은 오랜 동안 인공지능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큰 실험은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실험 중인데, 그 다음 실험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그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직업,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일하고 직업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텍스트로 하고 옛날에 창의적이라고 생각한 이성을 흉내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직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근데 AI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사람한테는 더 쉬운 노동력을 쓰는 이런 거는 아직은 오히려 아이러니인데 AI가 사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AI의 단점을 사실은 보완하려면 어쩌면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고, 그게 제가 여기 Next AI라고 해서 신체 기반 지능 이런 건데, 이거는 아직은 아주 초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오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훨씬 더 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더 미래가 되겠지만 조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큰 틀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역사를 잠깐 여기 한 장에 엮었는데, 보면은 한 초기 한 2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한번 산업화합니다. 1980년대쯤에서. 그때 한 게 첫 번째 실험이에요. 자,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암기식 교육 같은 거예요. 지식을 그냥 막 많이 넣어 주려는. 이런 방식이 한 번은 성공합니다. 당장은 잘해 보이니까. 근데 그 한계가 명확하고, 그래서 AI가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 겨울이 한 2, 30년 됐는데 그 사이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연구했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고,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고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도록 하는 방법을 한 2, 30년 연구했고, 그게 지금 이제 딥러닝, 아니면 최근에 생성형 AI, 뭐 초거대 AI,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지식을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입니다. 사실은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해서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AI를 만들려는 방법이 못했던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발전할 건데,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가 보통 다루는 게 데이터, 그걸로부터 정보 처리를 하죠. 보통 이게 컴퓨터공학이나 IT 기술이 하는 일인데, 인공지능은 그거를 넘어서 지식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직은 지혜를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본인도 모르면서 뭔가를 멋있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거에 한계,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더 나가려면 사실은 지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기 인공지능이 초기 한 30년 동안 실험한 게 고전적인 AI인데, 지식을 그냥 직접 넣어주려고 한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그게 잘 안 됐고, 현재 하는 거는 지식을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고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지식을 스스로 만들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혁명이란 말을 쓴 이유는 컴퓨터공학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설계 이런 거를 배우는데, 사실은 예전에 프로그래밍 하거나 알고리즘을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풀 수 없던 문제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잘 풉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자가 오히려 직업에 위협을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근데 이거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기계가 AI가 경험한 거는 데이터라는 사람이 결국 넣어준, 만들어준 간접적인 그 세상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데이터화 된 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챗 GPT가 뭘 가지고 학습했냐면 글자로만 학습을 했어요. 컵이라는 거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물을 마셔본 적도 없는데
커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은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커브의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문장은 온갖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커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커브로 물을 마셔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게 한계고, 그래서 세상을 AI가 지금 아직은 잠시 까먹고 있습니다. 세상하고 단절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AI가 맞아 미래까지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해서 체득하고, 그러려면 보통 몸이 필요하고 생명체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행동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하는 그런 AI가 만들어지면 어쩌면 지식을 넘어서 지혜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올 수도 있다는 게 이미 철학자들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있는 철학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철학으로 보면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실험은 지식 기반 시스템은 철학으로 보면 합리론적인 관념론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개념이고, 인공지능은 사람이 주입해 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서 뭔가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주로 잘한 거는 그러니까 과거 인공지능, 지금도 물론 잘합니다. 근데 디덕션이라는 추론 방법을 씁니다. 로직에 기반해서. 그래서 연역적인 추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이게 단점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지금 인공지능은 학습에 의해서 지능을 만든 거고 학습 기반 시스템이고, 이거는 극단적인 경험론적인, 그러니까 데이터, 모든 지식은 세상의 경험에서 온다고 보는. 근데 그 경험의 그 범위가 상당히 사실은 제한돼 있죠. 결국은 사람이 제공해준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기계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조금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은, 그래서 딥러닝이 저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제 딥러닝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 있죠? 사진을 주고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를 남자면 1, 여자면 0이라고 대답하는 프로그램을 짜라고 해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사람이 짜가지고는 남자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그거를 해낸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 사진 10만 장 모아놓고 여자 사진 10만 장 모으고, 남자는 1, 여자는 0이라고 X, 왼쪽에 X, 오른쪽에 Y,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여러 층이 있는 이제 신경망이라는 구조인데, 뇌에 10의 11승계의 어마어마한 신경망, 그 신경세포가 있고, 그게 10의 14승계의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망인데, 그런 망을 층을 쌓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학습하는 방법은 시행착오입니다. X를 주고 Y를 계산해보고 틀리면은 교정합니다. 신경망을 교정해서. 그래서 결국은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 게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W라고 저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고, 여기 신경망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시냅스 연결된 웨이트, 그래서 웨이트의 약자로 W를 쓰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C나 자바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W가 C나 자바 코드가 되고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주죠. 근데 신경망은 사실은 사람이 코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고,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개발해놓은 표현 코드 구조고, 이거는 사람이 짜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기에는 적합한 걸로 개발된 겁니다. 이런 연구를 이제 초기에 저 같은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초기부터 해왔고 30년 만에 이제 응용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얼굴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게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아요. 눈동자가 이렇고 뭐 눈썹이 어떻고 코 모양이 어떻고 그러면 남자, 어떠하면 여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규칙을 10개 넣고 100개 넣고 1000개도 넣기 어려워요. 그래서 100개 이상을 예를 들면 넣기 시작하면 101번째 규칙을 넣는 순간 옛날에 되던 게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컨플릭트가 막 생기고 이런 복잡한데, 그래서 예전에 지식 기반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보다 잘하는 걸 가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딥러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사진을 통째로 분석합니다. 보시면은 특징들을 알아서 지가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의 특징은
10만 장씩 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실제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 100만 장씩을 넣으면 200만 장을 넣으면 좀 더 잘하고, 그래도 안 되면 2천만 장을 넣으면 좀 더 잘하고, 그래도 안 되면 2억 장, 20억 장, 2천억 장 계속 넣으면 어쨌든 계속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거대 AI는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그거를 명확히 데모했습니다. 아까 보신 사람 얼굴 구별하는 딥러닝 모델하고 똑같은 모델을 써서 바둑판을 왼쪽에 바둑판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단지 오른쪽에는 바둑은 19 x 19의 좌표의 세계에서 어떤 수를 두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수를 현재 두는 게 앞으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어요. 바로 두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개념이 거기 깔려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거는 X 현재 바둑판 주면은, 예를 들면 이세돌 바둑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이세돌이 둘 것 같은 바둑을 예측해서 둡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바둑의 데이터만 계속 쌓이면 성능은 계속 향상되고, 거기다가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을 또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둑은 닫힌 세계죠. 아무리 복잡하긴 한데 계산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써도 바둑의 수를 다 끝까지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딥러닝이 하는 거는 어쨌든 가능한 한 컴퓨팅 리소스 안에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 거고, 어쨌든 인간 수준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AI가 잘하는 거는 입력 주고 X, Y, 출력 Y를 주면 아무리 복잡한 입출력이 있어도 거의 다 해낸다는 게 지금 잘하는 거고, 주로 지금 최근에 한 게 입력이 긴 글이 되거나 영상이 됩니다. 주로 영상 처리나 글에 대해서 입출력이 뭐가 되든 사실은 상당히 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계속 입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초거대 AI고요. 이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무감독 학습으로 데이터를, 예를 들면 괴테 전집을 가지고 다 학습을 해놓으면 괴테가 쓴 글을 흉내냅니다. 언어를 옛날 문법 같은 걸 집어넣어 준 게 아니에요. 옛날 방식은 그 문법을 집어넣어주고 지식을 집어넣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괴테 전집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계속 읽으면 그거를 우리가 괴테 전집을 외우듯이 흉내를 내서 그 안에서 문법이나 의미나 문맥을 단지 제하는 글로만 학습을 합니다. 근데 글뿐만 아니고 이미지도 있고 이제 스피치도 있고 뭐 다른 많은 데이터가 이제 축적되면 그걸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이라 그러고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응용 분야를 따라서 추가로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도메인 전문가로 길러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앞으로 대학교 가서 무슨 전공을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하죠. 프리트레이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양한 공부를, 소양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대학교 가서 뭐 법학을 전공하면 법학으로 파인 튜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공학을 하면 공학으로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다시 직업을 구하게 되면 대학교 때도 여전히 소양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직업을 내가 금융 쪽으로 갔다, 법학을 했는데 금융으로 갔다, 그러면 다시 파인 튜닝 하는 겁니다. 지금 AI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상당히 사람을 좀 닮아갑니다. 이게 이제 생성형 AI의 원리인데 사실은 무감독 학습입니다. 무감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원리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강아지 사진을 주고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출력하라고 하니까 무감독이에요. 이게 강아지인지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셰익스피어 작품이 되든 괴테 작품이 되든 괴테 글을 주고 글을 그대로 생성하는 거나 사진을 주고 사진을 생성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신경망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 좀 뉴런 수를 작게 했죠. 30개. 예를 들면 아까 사람 얼굴 주고 남자냐 여자냐 구별할 때 특징을 30개를 추출하라 그러면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30개만 주면 기계가 예전에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그런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1750억 개, GPT-3가 한 게 1750억 개의 아까 시냅스, 뉴런들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뉴런이 아니고 뉴런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거기가 학습이 일어나고 기억이 일어나니까 그런 1750억 개 초거대 AI 모델이 나온 게 GPT-3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성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그림을 NVIDIA has developed a new 그래서 machine 연예인들 learning 사진을 가지고 methodology for generating 학습을 해서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이제 GAN, that is 연예인 사진, Generative 가짜 연예인 Adversarial 사진을 Network. 만들어냅니다. 이게 The 엔비디아가 GAN is not a new 데모한 technology, but 겐이라는 where 딥러닝 NVIDIA 모델인데 differentiates 아까 it 원리는 제가 through the 말씀드린 그걸로 progressive training 생각하셔도 method it 됩니다. developed. 물론 구체적으로는 The 조금 key idea 다르지만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보시면은 discriminator progressively. 가짜 Starting 사진을 from a 만들어내는 low 과정입니다. resolution, they 저걸 add new 프로그래밍으로 layers 해가지고 that 하려고 model 하면 increasingly fine details 불가능하죠. as 사실 training 컴퓨터 progresses. 그래픽스 연구자들이 This 저런 걸 broad 렌더링하고 이런 speech 연구를 to 오래 training 했는데 up and 알고리즘을 greatly 그 step 사람들이 이미 exists, 직업을 잃은 거나 allowing them to 마찬가지예요. produce 다른 거 images of 연구해야 돼요. unprecedented quality. NVIDIA took a database of photographs of famous 가짜 people 사진들입니다. and used that 진짜인지 to train 가짜인지 its 구별조차 system. 어렵죠. By working together, the neural networks were able 물론 to 여기 produce 나온 거는 fake images 최종적으로 that 잘 된 걸 appeared 보여준 거고요. indistinguishable 사실은 from 진짜 real 실험을 하는 photographs. 과정에서는 눈이 3개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가 눈 위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온갖 괴물 같은 사진들이 사실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아까 괴테 작품을 읽고 글을 쓴다고 하면 사실은 이상한 글들이 계속 써질 수 있는데 사실은 다양한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전 인류가 사람들이 AI를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잘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유용한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확신한 거고 여기 보시는 사진은 구글이 한 건데 맨 밑에 보시는 영어로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강아지가 쇼핑 카트를 타고 무슨 뭐 안경도 쓰고 있고 해변에서 쓰는 모자도 쓰고 있는 이런 사진을 생성해줘. 글로 써주면 저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주고 그림을 생성하는 챗GPT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벌써 연구된 결과고요. 최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영상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아까 보신 간단한 그 강아지 사진 주면 강아지 사진 생성하는 그 사진의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모델 자체는 이제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데모될 게 보시면 사진을 주고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간단한 비디오로 앞으로 영상을 생성하고 그 밑에 보시는 건 보면은 웹툰 같은 거를 이제 작가들이 웹툰을 그림 만화 영화를 그릴 때 처음 시작하고 끝만 주면 나머지 중간 과정은 기계가 생성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웹툰을 손으로 다 그리는 이런 노동력을 이제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나 글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뭔가 유용한 거를 해주고 챗GPT나 바드, 구글 바드 같은 경우가 지금 잘하는 거 우선은 글입니다. 글로만 생성한. 그래서 이게 현재 수준이고 물론 응용이 많죠. 글을 써주고 요약들 해주고 심지어는 코드도 생성합니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도 글입니다. 사실은 기계한테는 더 쉬운 언어예요. 우리 한글이나 영어, 자연 언어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한테는 더 쉬운 언어예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그래서 단어의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의미만 갖도록 정의된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가 코드를 생성하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거는 아직은 연구 단계인데 지금 방법의 챗GPT의 한계는 뭐냐면 근본적인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경험을 체득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다는 거에 대한 이해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hallucination 같은 환각 현상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는 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에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누군가 사람이 피드백을 줘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고 에너지 25W밖에 안 씁니다. 뇌는.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지금의 한계는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에 의하면 blindedness, 세상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한계라면 한계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기계가 이제 신체를 갖고 센서 액추에이터를 갖고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아까 컵이라는 거를
컵을 가지고 물도 마셔보고 쏟아도 보고 소리가 나는 것도 보고 뜨거운지 이런 것도 경험한 이런 게 다 우리는 녹아 들어가서 컵이란 단어를 이해하는데 사실 챗GPT는 그 부분이 아직은 사실은 너무 과장하자면 약간은 사상 두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래서 철학으로 보면 이런 거를 일찍안게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지식이 쌓이고 그래야 어쩌면은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아까 기술적으로 이런 기존의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기술적으로 이런 연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구글이 한 연구를 보시면 예를 들면 물 좀 갖다 줘 이런 말을 하면 물을 진짜로 알아야 되죠. 물병을. 그래서 물 좀 갖다 줘 했지만 물병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건 그게 어디 있는지 예를 들면 냉장고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지식 같은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몸으로 이런 거를 합니다. 그다음 구글이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이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연구를 일찍 시작한 건데 최근에 한 걸 한번 보시면 잠깐 여기요. 최근 실험입니다. Pick the bottle with yellow cap in front 소리를 조금만 크게 and 해주세요. place it in front of the bottle with white cap in 그래서 behind. 챗GPT를 저희가 쓴 거는 아닌데 지금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해가지고 기계가 몸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Pick the rightmost cup and stack it on the middle green cup 그래서 next 여기는 to the 실행을 banana.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실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학습을 하면 챗GPT가 가진 이해가 부족한 거나 Grasp the hallucination green cup 같은 behind 거를 the banana and 극복할 수 place it on 있겠죠. the top of the green cups on the right. Fetch the 시간이 green 없는 cups 관계로 and 조금 line it.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는 이게 꿈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로보컵이라는 AI 학회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이 가정환경으로 꾸며놓은 실세계 환경에서 사람한테 다가가서 시각으로 지각을 하고 말로 대화를 해서 어떠면 미션을 말로 받아가지고 이해해서 행동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AI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인공지능인데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이거는 2017년에 저희가 이 대회에서 우승할 때 비디오 장면인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는 적응해냅니다. 물론 근데 지금 기술로는 저 가구 배치를 완전히 바꿔놓으면 다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그럼 안 멈춰? 타임아웃 일단 보자. 타임아웃. 이게 로봇이 학습한 주변의 환경의 지도입니다.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어디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내가 다가갈 목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 아주 최근 걸 보여드리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비디오인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가진 진짜 로봇입니다. 아까 일자리나 직업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체를 가진 AI가 등장하면 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기가 팩토리의 자동차 공장을 전기 자동차 공장을 사실은 이런 로봇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완전히 투입할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디지털의 세계, 가상 세계에서 주로 그러니까 글자나 그림이나 이런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주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실세계 바디를 갖고 마인드하고 바디가
인지과학적으로 사실은 embodied cognition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씁니다. 체화된 인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실세계에 나가서 몸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경험하는 이런 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직업하고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그래서 흔히 특이점, 기계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에 대해서 종종 논의해 왔습니다. 혹자는 2045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걸 보면은 지능 폭발 현상 그러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실은 이미 1965년에 앨런 튜링하고 같이 연구한 그것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얘기했었습니다. 지능 폭발 현상. 그 다음에 한 2005년쯤에 커즈와일이 책도 나왔었습니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게 우리말로 특이점이 온다. 아마 이런 책으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보기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약간 그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잘 생각을 해보면 기계가 가진 장점하고 특히 디지털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속도적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하게 카피하는 겁니다. 디지털이 메모리 학습한 걸 그대로 카피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제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거를 우리 집에놈한테도 전달하기 주기 어렵고 우리 제자들한테 다 전달해 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저는 다시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그대로 전달 못하고. 근데 기계는 학습한 게 있으면 용량을 계속 늘릴 수 있고 정확하게 카피할 수 있고 그래서 슈퍼지능으로 가는 건 생각보다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높은 이런 거는 올 수밖에 없고요. 기계가 잘하는 부분은 단지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기계가 하니까 모든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만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은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데이터를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 기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학습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했다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나 문장이나 형태나 이런 걸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전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혜, 이해 이런 게 진짜로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더 계속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 그래서 인류의 위협까지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AI는 한 가지 더 옛날 AI보다 자율성을 부여받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하도록 옛날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줘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나간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습을 뭘 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악용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영화에 나온 것들이 일부 약간 다가오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Her 영화 이런 같은 친구 아니면은 Bicentennial Man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가장 권하는 영화인데요. 물론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할 걸 많이 던져주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계가 200년 살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해서 그래서 Bicentennial Man인데 한번 꼭 보시면 좋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우미 역할을 하죠. 지금 챗GPT 같은 경우 사실은 상당한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유용한 글을 쓰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몸을 가지고 이러면은 실제로 노인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동반자 역할, 엘더 케어 같은 이런 부분에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저런 거는 어쩌면 조금 더 일찍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있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 영화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흔히 얘기한 터미네이터에 나온 스카이넷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적이 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엑스 마키나 같은 경우는 튜링 테스트라는 건데 튜링 테스트는 원래는 장막에 가려놓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놓고 하는 테스트인데 지금 사실은 튜링 테스트는 이미 아까 대표님께서 튜링의 1950년 논문도 읽으셨는데 그 튜링 테스트는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통과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챗GPT가 명확하게 통과했어요. 내가 상대방하고 채팅을 할 때 이게 챗GPT인지 진짜 사람인지 이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엑스마키나는 상대방이 로봇이라는, 몸을 가진 로봇이라는 걸 아는데도 인간이 섹슈얼리티를 느끼고 결국은 나중에 위협을 당합니다. 뭐 이런, 아직은 영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리나 가치 이런 게 중요하고, 사실은 가치 기준 이런 걸 AI가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몸 이런 거나 세상에 대한 체험, 체득, 체라는 게 정말로 느낀, 그래야 윤리 기준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거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제가 다 썼기 때문에 AI가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닫힌 세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명확한 한계고, 이제 다음 AI는 열린 세계에 나가서, 열린 세계에 가면 불확실성이 계속 생깁니다.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아직은 인간을 그냥 전체를 대체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직업의 일부 일은 어느 정도 보조하거나 사실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전체를 대체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내가 서류 심부름을 하는 분이라 그래도 서류 자체 작업을 하는 거는 AI가 잘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가져오고 이런 건 아까 몸이 있기 전에는 사실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모라벡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인공지능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진 아이론인데 모라벡의 역설입니다. 사람이 하기 쉬운 거는 의외로 기계가 하기 어렵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 전문가들이 하는 거, 어른이 하는 거는 기계가 상대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거, 일반인이 하는 거를 오히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아까 몸을 가진 이런 게 이제 진짜로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레벨 3 정도, 레벨 6로 한번 나눠본다면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직업에서,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고 교육적으로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신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결정해주면 그거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